안녕하세요. 영촌 선생입니다. 자, 오늘 백석 시인의 현대시 흰 바람벽이 있어입니다. 흰 바람벽, 흰색 바람벽이란 뜻인데요. 제가 여기 사진을 갖고 왔는데 금이 가고 구멍이 뚫려 있죠. 자, 이런 벽에는 바람이 숭숭 들어오겠죠. 아마 흰 바람벽은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벽이란 뜻인 듯합니다. 자, 이 흰 바람벽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방 안에서 이런 흰 바람벽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참 서글프겠죠. 그런데 이 흰 바람벽에 옛날의 모습이 비칩니다. 이런 흰 바람벽을 바라보면서 서글프고 애달프고 안타깝지만 당당하게 이런 어려운 삶을 맞서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쌤이 일체유심조, 자, 모든 것은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이 성어를 갖고 왔습니다. 백석 흰 바람벽이 있어 고독하지만 당당한 삶의 자세,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 누구나 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하지 않기에 화자는 외롭고 힘든 현실을 운명적으로 수용하면서 고독하지만 당당한 삶을 다짐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 공부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문제풀이 중심 공부는 거의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 꼭 기억하세요. 자, 국어는 원리 이해와 본문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체유심조, 세상은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누구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소망하지만 현실의 삶은 만만치 않지요. 그 어려움에 좌절하면 내일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힘내야 하는 이유는 내일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인 백석의 삶도 힘들었습니다. 백석은 만주국 관리를 그만두고 아무도 없는 좁은 방에 혼자 바라보는 흰 바람벽은 쓸쓸하고 외로움을 더합니다. 어머니와 여인의 모습이 흰 바람벽에 흘러가지만 그것은 상상 속 일일 뿐, 벽을 보고 있는 것은 쓸쓸한 화자였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의 삶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다시 생각해 봅니다. 하늘이 나를 이 세상에 낼 때 가난하고도 외롭고 높고 쓸쓸하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독하게 살면서 당당하게 살아야겠습니다. 흰 바람벽이라는 소재를 통하여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백석 시인의 흰 바람벽이 있어 해설입니다.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15촉 전등이 지층 불빛을 내어 던지고 때걸은 다 낡은 무명 샷즈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고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 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그런데 이것은 또 의인 일인가?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은 담그고 무이며 배추를 씻고 있다.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니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의 나지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 대구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다. 벌써 어린 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그런데 또 이즈마카야
어느 사이인가 이 흰 바람백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력하는 듯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하늘이 이 세상을 내릴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초생달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랑시스 잼과 도연명과 라이넬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자, 이 작품은 흰 바람벽에 비친 화자의 내면 풍경을 통해 어려운 현실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처지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오늘 저녁 시간적 배경이네요. 좁다란 방, 공간적 배경입니다.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은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바람벽이니까 가난한 처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자, 쓸쓸한 정서가 드러나네요. 자, 화자의 정서, 쓸쓸함이 직접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흰 바람벽에, 자, 바람벽은 벽이면서,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벽이면서 화자의 내면이 비치는 매개물입니다. 아마 우물, 거울 이런 것들이 또 이런 매개물의 역할을 많이 하죠. 과거의 영상이 비치는 곳입니다. 바람벽 흰색으로, 바람벽이 이제 흰색이잖아요. 흰색으로 순수하고 고결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희미한 15촉 전등이, 자, 희미한 15촉 전등이, 자, 어두운 전등이죠. 자, 어두운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 던지고, 지친 불빛을 내어 던지니까 화자의 지친 모습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했습니다. 자, 형상화라는 것은 우리가 감각적으로, 우리 감각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등이 있죠.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때그른은 때가 배임이죠. 때가 배인 낡은 무명 셔츠, 우리 셔츠인데요. 가난한 생활이고요. 어두운 그림자를 쉬고, 자, 때그른 낡은 무명 셔츠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고, 보면은 화자가 좀 쓰러져 있다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화자의 음울한 내면과 화자의 지친 모습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했습니다.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 15촉 전등, 때그른 다낡은 무명 셔츠는 가난한 화자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 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자, 달디단 따끈한 감주는 옛날에 배가 고플 때 엄마가 주는 따뜻한 감주, 그래서 어머니를 연상케 하는 향토적 소재가 되고요. 자, 내가 지금 외롭고 쓸쓸하잖아요. 이런 화자의 내면과 상반되는 따뜻한 감주는 이런 상반되는 소재로 화자를 위로해 주고요. 또 과거의 따뜻함을 떠올리게 해주죠. 과거 추억의 따뜻함. 따뜻하니까 감각적이고 또 촉각적이죠. 내 가지 외로운 생각은 소박한 소망이고 또 쓸쓸하고 외로운 정서입니다. 온갖 생각이 다 들겠죠. 흰 바람벽에 비친 쓸쓸하고 외로운 삶. 자, 나의 처지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전환이 일어나겠네요. 이것은 또 의인 일인가? 그런데 전환, 지금까지 쓸쓸하고 외롭고 이런 상황인데 쓸쓸하면서 이제 반가움으로 넘어갑니다. 또 의인 일인가? 어머니의 영상이 떠오르는 것에 대한 반가움입니다. 자, 이 흰 바람벽에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생각나는 거죠. 그리움의 대상 1인데 어머니입니다. 그러면 그리움의 대상 2도 있겠죠. 미리 말하면 어떤 여인입니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반복되면서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은 담그고 무의며 배추를 씻고 있다. 시퍼러둥둥하니 차갑죠. 푸른색인데 차가움이고 둥둥하니 시퍼러둥둥하다는 것은 차갑다라는 것을 차갑다가 아니라 시퍼러둥둥하다 색깔로 표현했죠. 촉각의 시각화, 그래서 공감각적 표현이 쓰였습니다. 차디찬 물에 손은 담그고 무으며 배추를 씻고 있잖아요. 가난하고 힘든 어머니 삶인데요. 자, 어머니에 대한 추억입니다.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 이것도 반복되면서 강조하고 있지요. 그리움의 대상인데요. 사랑하는 여인, 바로 아내가 되겠죠. 어니 먼 앞대 조용한 개포 가의 나지막한 집에서, 자, 앞대 남쪽 지방 조용한 바닷가, 화자는 지금 만주에 있잖아요. 아마 여는 따뜻한 곳이 되겠고 완주는 추운 곳이 되겠죠.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 대국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고 있다. 대국국은 향토적 정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만주에서는 이런 것을 먹기 어렵잖아요. 벌써 어린 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추억인데요. 아마 이것은 직접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루지 못한 일, 즉 상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흰 바람벽에 비친 그리운 사람들, 어머니와 사랑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막하야 어니 사이엔가. 그런데 또 전환이네요. 아까는 쓸쓸하면서 반가움을 바뀌었는데 여기서는 또 반가움에서 쓸쓸함으로 바뀝니다. 내 마음, 심리가 변화한 것이겠죠. 이제막하에는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아, 즉 익숙한 시간이 되어 어느 사이엔가 이 흰 바람벽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자, 어머니와 아내를 생각할 때는 가슴이 따뜻한데 여기서는 또 쓸쓸하죠. 사실은 내가 쓸쓸한 얼굴로 벽을 보는 것이죠. 이거는 내가 쓸쓸한 얼굴로 벽을 보는데 흰 바람벽에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렇게 했으니까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 흰 바람벽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성찰을 통해 내면 의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내가 알게 된 내용을 글자로 표현했습니다. 내가 깨달은 내용을 글자로 표현했는데요. 시각적이죠. 그 내면 의식을 글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나는 슬프게 살아야 한다, 이런 뜻이죠. 화자의 숙명론적, 운명론적 태도가 드러나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자, 호젓하는 외롭고 쓸쓸한 것이 하다는 뜻이고요.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 호젓하고 외롭고 쓸쓸한 것으로, 또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찼다는 것은 화자가 느끼는 여러가지 감정, 호젓함, 사랑, 슬픔을 드러냅니다. 자, 흰 바람벽에 비친 나의 모습, 운명에 대한 나의 자각, 체념과 수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력하는 듯이, 자, 울력하다는 우리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하다는 그런 뜻인데요. 여기서는 억누르듯이, 나를 위로하는 듯이, 억누르는 듯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한다는 것은 야 임마 네 정신 차려, 이런 의미겠죠. 나의 내면 의지를 북돋우는 행위가 되고요. 자, 이 글자들은 내가 깨달은 내용인데요. 아마 내가 내 운명의 이유에 대한 내용이 이어질 겁니다. 글자들이 눈질을 하고 주먹질을 한다는, 글자들이
내한테 막 강요한다는 것이니까 의인법이 되겠죠.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자, 하늘이 나를 내었죠. 그 나는 이제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고귀한 존재, 순수한 존재, 화자 자신이 바로 그런 존재가 됩니다. 하늘은 나를 귀해하고 사랑한다. 그 자신의 삶을 하늘이 준 것으로 수용한다. 운명론적 수용이죠. 그래서 내 어차피 이런 삶을 앞에서는 쓸쓸하고 외롭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하늘이 준 고귀한 삶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앞에서 일체유심조 세상은 마음먹기 나름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한 삶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를 위안하죠. 자기 위안이고 또 현실 극복의 의지를 드러냅니다. 자, 하늘이 만드신 것이다는 상반되는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슬픈 삶이 높으면서도 넘치는 사랑으로 가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제치하 고향의 이웃과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들의 고통에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바르고 고결한 삶을 지향하는 사람은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대의 현실이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화자는 이 부분을 통해 가난하지만 정신적으로 고결한 자신을 하늘의 사랑으로 여기며 운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초생달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걸어하듯이, 자, 초생달과 바구지꽃과 짝새가 걸어하듯이 뭡니까? 하찮아 보이지만 자신의 삶을 신성하게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자, 어리고 순하고 고귀한 사물들을 열거했죠. 열거법이고요. 그 화자 동일시 되는 사물들이죠. 그 화자처럼 하늘이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프랑시스 잼과 도연명과 라이넬 마리아 릴케가 걸어하듯이, 자, 화자가 동질감을 느끼는 인물들인데요. 모두 고독하고 쓸쓸한 삶 속에서도 묵묵히 자기 길을 갔던 사람들입니다. 자, 가난하지만, 그래서 그러하듯이 나도 어떤 뜻입니까? 가난하지만 고결한 삶을 살 것이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자기 운명에 대한 긍정적 수용과 고결한 삶의 의지, 자기 위안이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고요.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입니다. 성격은 예상적이고 회고적이고 성찰적이고 또 의지적입니다. 주제는 외롭고 고달픈 현실에서도 고결함을 잃지 않으려는 삶의 자세, 외롭고 쓸쓸한 자신의 삶에 대한 위로와 현실 극복 의지입니다. 자, 특징입니다. 고향을 떠난 화자가 자신의 외롭고 쓸쓸한 마음을 흰 바람벽에 투사하여 지난 삶에 대해 성찰하면서 과거의 추억을 통해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려 합니다. 자, 흰 바람벽에 투영된 화자의 내면 풍경을 통해 어려운 현실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처지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와 공간의 이동에 따른 정서를 표현하고 있고요. 화자의 내면 풍경과 삶에 대한 성찰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자, 화자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의 내면을 구체적으로 그려내고 있고요.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장 구조를 통해 리듬감을 살리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시의 화자가 하는 일을 생각해 보자인데요. 시의 상황을 이해하는 문제죠. 흰 바람벽을 바라보면서 그리운 어머니와 아내를 떠올리고요. 자신을 위로하면서 고독하게 살면서도 당당하게 살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시상의 흐름 속에 영상과 글자가 하는 역할을 말해보자인데요. 영상과 글자는 화자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그리운 어머니와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화자의 쓸쓸한 내면을 비추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가 깨달은 바를 영삼하게 흘러가는 글자들을 활용하여 말해보자인데요. 화자는 자신의 내면을 비추는 흰 바람벽에 떠오르는 글자들을 통해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한 삶이 자신의 운명이며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삶을 위로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 이 작품은 서사적 진술로 내용을 전달하면서도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보자. 운율 형성의 기본은 반복과 변조, 반복하고 바꾸는 것이죠. 님 반복하면 운율이 생기고요. 님, 놈 이렇게 변조하면 또 운율이 생깁니다. 자, 시에서는 흰 바람벽이라는 어구의 반복과 흰 바람벽에 오고 간다, 흰 바람벽에 헤매인다, 흰 바람벽에 있다, 흰 바람벽에 지나간다 등과 같이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상반된다고도 할 수 있는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슬픈 삶과 높으면서도 언제나 넘치는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자,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자, 사랑이 없이 슬픔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높은 삶은 결국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한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백석이 살았던 일제 지하의 수많은 삶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향의 이웃과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들의 고통에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바르고 고결한 삶을 지향하는 사람은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대의 현실이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즉, 화자는 이 부분을 통해 가난하지만 정신적으로 고결한 자신을 하늘의 사랑으로 여기며 운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구절에 나타난 감각적 이미지들을 찾아보고 이것이 배경의 분위기와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 보자입니다.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15촉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 던지고 때걸은 다 낡은 무명 사치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고 그리고 또 달리단 따끈한 감주나 한 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의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지치운 불빛과 어두운 그림자는 화자의 외롭고 쓸쓸한 심정 및 화자의 공공한 처지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했습니다. 그리고 달리단 따끈한 감주의 미각적 촉각적 이미지는 차가운 불빛 어두운 그림자와 같은 시각적 이미지와 대조되면서 화자의 소박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국어 공부 어렵지요. 학교 수업, 학원 수업과 인강까지 들어도 오르지 않는 국어 성적,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우고 문제만 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 익히는 공부, 문제풀이가 아니라 본문 중심의 공부입니다. 자, 국어 공부 잘하는 법을 클릭하면 선생님이 정리한 국어 공부 잘하는 법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포스팅 글 꼭 한번 읽어보길 빕니다. 자, 국어 공부는 익히는 공부, 본문 중심의 공부가 중요하고요. 오늘 백석의 흰 바람벽이 있어 이 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